예, 다음 질문은요. 여기 주최 측에서 여기가 한국프레스센터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네, 주최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요. 이 질문을 꼭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냐면요. 저도 예, 궁금합니다. 요새 정말 저 역시 점점 종이신문을 읽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이 있고 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뉴스에 어떤 새로운 소식 혹은 정보 혹은 뭐 다른 어떤 것들을 예, 그 종이 신문으로 점점 읽지 않게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문을 읽어보려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젊은 분들에게 선생님은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은지. 그 액정 패널로 보는 얇은 유리막에 전기를 흘려서 거기 나타나는 이 영상 이미지, 그것이 문장이든 뭐 영상이든 간에요. 그걸로 보는 신문, 신문과 종이에 인쇄된 신문의 차이는 그 두께에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또 줄을 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다가 뭘 쓸 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같아요. 어떤 책이든 뭐든 어떤 정보든 뭐든 지식이나 뭐 그것이 저한테 기억되는 것 중 가장 효율이 높은 것은 제가 직접 쓰는 것입니다. 제가 그 주제에 대해서 직접 쓰면 잘 안 잊혀지죠. 근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모르니까요. 보통은 이제 그런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뭔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혹은 읽죠. 그리고 소리내서 읽기도 합니다.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이게 이런 뜻이구나, 물가라는 이런 거구나, 원고료가 안 올랐다는 건 이런 거구나 라고 소리내서 읽습니다. 하다가 자기가 줄을 치고 왜 안 올랐을까 원고료는 이라고 느낌표를 혹은 물음표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고료가 안 오르는 이유는 이렇다라고 자기 직접 씁니다. 이 과정이 우리 머리에 기억되는 그런 우리 머리에 작용하는 그런 효율성 순서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액정으로 된 그런 문장은 아무리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도 그것을 눈으로만 읽을 수 있을 뿐이죠. 그것도 굉장히 빨리 바뀝니다. 오래 읽고 있을 수도 없죠. 줄을 칠 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뭘 달기도 힘들죠.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이 신문은, 종이 신문은 어쨌든 자기가 손으로 선택을 해서 냄새를 맡으면서 어떤 문장에서 멈추고 계속 거듭해서 물음표를 달 수도 있습니다. 찢을 수도 있죠. 벽에다가 이렇게 달아놓고 계속 그걸 리마인드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리고 자기가 직접 쓰게도 됩니다. 이렇게 돼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장담 못하지만 오래 살 겁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 겁니다. 네. 저도 오늘부터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신문 열심히 읽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질문이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저에게 뭐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대로 마치면 아쉬우니까요. 성숙희 선생님께 오늘 강연과 관련해서면 더 좋고요. 아니면 꼭 하시고 싶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 손 들어주시면요. 네, 벌써. 네, 제일 먼저 손 드신 분, 예. 오늘 이 강연 주제랑은 조금 벗어난 얘기일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선생님 작품 투명인간 마지막 작가의 말을 봤을 때 이때까지 선생님 작품 속에 나왔던 작가의 말이랑은 너무나 달라가지고 뭐라 그럴까, 참 절망스러운 느낌?
그런 느낌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다음 작품을 쓰실 수 있을까 막 이런.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소설이 그러니까 이런 그 절망스러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작가의 집 쌀독에 쌀을 채우는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읽는 독자들한테 그 소설이 문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 투명인간에 보면 화자가 계속 바뀌잖아요. 거기 보면 저희 같은 사람이 그 감정이입할 수 있는 그 만수 같은 사람도 있고 절대 감정이입할 수 없는 석수 같은 애도 있고 하지만 안쓰럽지만 그랬을 때 화자가 계속 바뀔 때 그 쓰실 때 이 화자의 약간 빙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변심의 마음을 확 바꾸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정말 아주 사소한 궁금증인데 선생님께서 그 음식에 대해서 엄청난 그 관심과 그 각별한 관심에 좋아하시고 그리고 뭐 보통 영양학자들 이상의 지식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드시기만 하시는지 아니면 하실 수 있는 요리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세 가지였습니다. 예.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네. 예. 문학의 문학의 역할, 소설의 역할이요. 소설의 역할, 제가 아는 소설은 되게 적극적으로 어떤 현실과의 교섭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룬 소설도 대개는, 뭐 한 10년 정도 시간이 경과한 그런 사건들 정도는 되어야 비로소 써질 만한 그런, 발효든 부패든 뭐든 그런 게 저한테 이제 축적되는 게 느껴지는데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 그거에 대해서 발언을 직접 할 수 있느냐, 소설이. 그리고 그에 말하자면 간섭할 수 있는가. 반대는 가능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소설에 간섭합니다. 계속 당하는 거죠. 그렇지만 소설이 세상에서 이렇게 먼저 하겠다고 나서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바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느끼는 것. 10년 전에, 혹은 20년 전에, 3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같이 느낄 수 있는 것. 그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40년 전에 어떤 산골에서 어떤 한 소년이 나무를 뜯으러 가다가 뭐 어떻게 되는 것. 그런 것을 도시에 사는 지금의 사람들이 그게 어떤 관계였을까라고 그려보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까먹었네요. 화자가 계속 바뀌는데. 화자요? 그건 사실은 변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계속 일방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인칭 주인공이 나는 이랬고 이렇게 봤고 느꼈고 뭘 했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힘듭니다. 그 한 사람 1인칭 주인공이라도 그 사람이 표리부동한 사람인 게 저한테는 훨씬 편합니다. 3중 인격, 4중 인격, 뭐 5중, 6중 이러면 더 낫고요. 쓸 게 많아집니다. 그런데 화자가 이렇게 자주 바뀌면 물론 처음에는 좀 성가신데요. 근데 이게 화자마다 말투가 있고 세계관이 다르고 각자 겪은 경험 또 사건, 게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방식이 다르고 한 게 재밌습니다. 이것이 또 서로 그런 화자들끼리 또 간섭을 해서 은연중에 또 담기도 하거든요. 식구들은 또 좀 담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그런 비슷한 단어를 쓰면서 즐겁습니다. 독자들이 알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두 사람이 벌써 닮아버렸네 하는 식의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저한테는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었고요. 음식 얘기를 하셔서 근데
제가 쓴 음식에 관한 그런 산문집이 무려 2권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 아니라 다른 뭐 산문집에도 음식에 관한 얘기는 많습니다. 소설에도 많고요. 근데 음식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 책을 자꾸 내고 하니까 한번 그 한국 요식업 협회 거기 보면 분과가 있습니다. 뭐 조리 부문, 경영 부문 뭐 이런 분과가 있는데 거기서 초청을 한번 해서 같이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혹은 한국 음식의 세계화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라고 해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상상하던 거하고 전혀 다른 세계였어요. 제가 그런데 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 갔고요. 제가 요리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저만 할 수 있는 거. 지금까지는. 제가 남한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남들이 제가 말을 하는 순간 금방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뭐 궁금하시면 지금도 공개할 수는 있습니다. 이를테면, 순두부 국수라는 걸 먹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뭘 쓸어 갔는데, 그 음식은 남은 음식이라는 게 순두부 하나하고 국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수랑 순두부랑 간장 3가지를 넣어서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독초 아니고 나가서 질경이 같은 거 연한 부분 뜯어서 넣으면 재밌는 맛이 납니다.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각자 누구나 자기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변형 또 뜯어내서 부분을 뜯어내서 다른 식으로 조립시키기 이런 것들이 재밌죠. 네. 예, 선생님 요리법 말씀 들으니까 선생님 소설과도 이렇게 다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 시간이 벌써 45분이 됐네요. 근데 딱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정말 두 분이 네, 다 그쪽에서만 네, 두 분 다 꼭 하셔야 하나요? 그럼 짧게 질문 하나씩만 네, 해주시면. 제가 98년도에 한번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양 수업에서 성석재 선생님 그 책을 주제로 레포트를 쓰게 돼가지고 한번 전화를 드렸었는데 굉장히 차갑게 외면을 받아서 그때 굉장히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고요. 그 이후로 지금 오늘 제가 좀 회사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나는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조계종에 문의를 했거든요. 출가 방법을. 네, 저희가 지금 읽을 만한 책이 있으면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암 선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뇌에 암이 있는데 수술을 못했어요. 그래서 신경 한가운데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암을 가지고 있는 채로 이제 세상에서 너무 큰 상처를 입어가지고 좀 위로를 받고 싶어서 왔는데 20년 전에 원한이 다시 떠오르면서 그러고 있거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 이렇게 마이크 안 드렸으면, 네, 두고두고 죄송할 뻔했습니다. 네. 선생님, 미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책을 말씀하셔서 글쎄요, 어떤 책을 말씀드릴지 모르겠네요. 요즘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주제는 신경과학 쪽입니다. 뇌신경학이라기도 하고요. 근데 신경경제학, 신경생리학, 이름도 계속 막 바뀝니다. 신경 마케팅, 하는 식의 여러 가지가 이렇게 붙어서 많이 바뀌는데요. 어쨌든 그런 신경과학 쪽에 좀 관심이 있고, 같은 과학이라도 그 과학은 우리의 일상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구나.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 머릿속에서 뭐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에 관한 책을 좀, 사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 제대로 다 읽지 못해서요. 그 중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아무래도 어떤
소설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갑자기 제목이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생각난 것은, 산문입니다. 우리, 제목이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관찰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예전에 편지죠. 편지를 관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관찰, 조선시대 선비들이 관찰을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꽤 몇 년 전인데요. 몇 년 전에 그걸 읽으면서 편지들이라는 것은 저 같은 허구를 사용한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뭔가 진실하고 절실한 게 있습니다. 특히 시집간 딸한테 아이를 잃어버린 딸에게 아버지가 보내는 아주 그런 극진한 위로의 글 같은 게 굉장히 저를 감동을 시켰습니다. 관찰, 조선 선비가 쓴 하는 식의 그런 제목이었는데요. 관찰이라는 걸 검색을 하시면 아마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예. 아까 뒤에 계신 분, 네, 마지막입니다. 네. 아까 문학상에서 그게 당선작이 아니고 가작을 이야기하셨는데, 심사위원을 언제 용서를 해주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용서하고 말고 할게. 그때 심사하신 분이, 한 분이 영문학 하시는 이상섭 선생님이시고요. 한 분은 정현종 시인이었습니다. 그때는 서로 안면이 없었죠. 저는 학생이었으니까. 그래서 투고를 했는데 당선작이 있는 가작이 돼서 되게 섭섭했죠. 처음에는 창피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갔습니다. 시상식에도 물론 안 갔고요. 그러다가 방학이 돼서 그때는 학교를 안 가도 학점을 주던 아주 좋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되어서 학교 신문사로 갔더니 왜 상패를 안 타갔느냐 고 해서 상패가 있느냐 그랬더니 상패를 주면서 상금도 있다 라고 했을 때 다 용서했습니다. 네. 예. 벌써 시간이 저희 40분에 끝내라고 주측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습니다. 오늘 정말 저희 집엔 아직도 모기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가을이 되나 했는데요. 오늘 저녁부터는 진짜 정말 가을이구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 저녁과 밤에 좋은 시간 되셨으리라 믿으면서 너무나 아쉽지만 성석희 선생님과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야기 들려주신 성석희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